책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오신기요르 누르하치. 이야기는 여진과 일본의 통일 그리고 임진왜란입니다. 여진 쪽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국가의 수준이 아니어서 야인이라 불리는 동해 여진 쪽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징병제가 무너져서 병졸이 부족한 상황에서 400여 명이 우울지에 1만 명을 방어해냅니다. 조선은 보복 조치로 신립 등 8,000명을 보내 530개 가구를 불태웁니다. 조선의 보복에도 니탕계가 2만을 이끌고 세 차례 또 공격을 해오고 조선은 이일이 숫장 열세를 화포로 방어하고 이순신이 오울지를 유인해 죽입니다. 4년 뒤 오울기내가 일천으로 다시 국민들을 납치해오는데 이순신이 반격하고 포로를 구출합니다. 조선은 신전불악에 토벌군을 보내고 이순신이 오울기내를 생포합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와 같은 여진의 3만 명 침략은 최대의 공격으로 전쟁 대비의 교훈을 삼습니다. 징병제 붕괴 상태에서 재승망약 그리고 화포 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건주 여진 쪽의 숙수 후부에서는 아오신기요르 누르하치가 어릴 적 가문이 해서 여진 하다 쪽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건주 여진 내의 누르하치 가문이 약해지고 왕고 세력이 수천으로 커져서 명을 약탈합니다. 명의 이성량이 그를 처단하지만 그 아들 아타이가 구러성에서 농성합니다.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친이 아타이의 부인이던 손녀를 구하러 구러성에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성량이 니칸와 이란의 조언을 따라 구러성 모두를 학살합니다. 이성량은 명예 협조적이어왔던 아오신기요르 가문, 즉 누르하치에게 사과로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명으로서 여진 분열을 위해 니칸와 이란에게도 일부 갑옷을 지원합니다. 누르하치는 기존 병력에 이성량에게 받은 병력을 합쳐 니칸 와이란을 잡습니다. 건주 여진을 마저 통일하고 명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 이성량은 누르하치의 건주 통일 과정을 자신이 야인 여진을 격파한 양 공로를 뽐냅니다. 군비 유용 등 20년간의 부패들이 하나둘씩 불거지면서 이성량이 탄핵됩니다. 이번엔 일본 쪽 이야기입니다. 주고쿠를 공격하던 히데요시가 가장 먼저 돌아와 오다를 죽인 아키치 미치히데의 진압에 성공합니다. 오와리의 기요스에서 시바타, 이케타, 니와 도요토미가 오다의 후계자를 논의합니다. 도요토미는 오다 장남의 아들 삼보시를, 시바타는 삼남 노부타카를 지지하며 충돌합니다. 시바타는 과거 아자이와 결혼했었던 오다의 여동생 오이치의 새남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바타의 부장들이 각기 격파되면서 오이치는 세 딸을 내보내고 남편과 함께 죽기를 결정합니다. 도요토미는 시바타가 지지했던 오다의 삼남 노부타카를 죽이고 당대의 미녀였던 오이치의 첫째 딸 요도도노를 첩으로 맞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호조의 아들에게 딸을 보내 결혼 동맹을 맺고 오다의 이남 노부카치를 명분 삼아 도요토미와 전투를 벌입니다. 도요토미는 고마키에서 크게 패한 뒤에 오다와 도쿠가와 둘의 이간책을 쓰기로 합니다. 오다 노부카치의 성들만 공격하고 다급해진 오다가 항복해 도쿠가와는 명분을 잃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도쿠가와 화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인질로 보냅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강제로 이혼까지 시켜 도쿠가와의 부인으로 결혼까지 시킵니다. 이에 응해서 도쿠가와는 교토의 도요토미를 아련하고 그를 쇼군으로 인정합니다. 이로써 도요토미는 교토를 비우고 전군을 일본 통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교토를 완전히 비우며 25만 명으로 서쪽의 시코쿠와 큐슈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30만 명으로 마지막으로 동쪽에 남은 호조 세력을 제거합니다. 도요토미는 항복한 우에스기가 도쿠가와에게 영지를 동쪽으로 옮길 것을 명합니다. 도쿠가와는 에도 평야를 개간하면서 농지도 무상으로 나눠주며 후위를 도모합니다. 도요토미는 병기 몰수령으로 농민과 무사의 신분을 분리하고 사찰과 입기에 힘을 뺍니다. 토지조사령과 광산, 무역항의 국가 독점으로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이제 통일 일본군은 왜구처럼 노략질이 아닌 조선의 전투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길잡이를 두고 100여 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이 오기 전에 철수까지 완료합니다. 1592년 조선의 재승방약은 20만 병력의 회속 진격에는 대처하지 못하고 평양까지 밀리게 됩니다. 뒤늦게 남쪽에 7만 명이 모이지만 오합지졸로 용인에서 도망치다가 깔려 죽습니다. 명은 일본이 조선을 넘어 여진까지 손잡으면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파병을 결정합니다. 처음엔 왜구 정도로 생각해 조성훈에게 수천 군사만 주어 고니시에게 쉽게 패배합니다.
함경도까지 진출한 가토기여 마사는 동해 여진과 삼천 군사로 한 번 전투를 치르는데 여진 쪽이 아직 다이묘급의 국가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음에 여진과의 협력을 포기합니다. 조선은 권율, 곽재호, 김시민 등에 의해 전라도를 지키며 이순신의 수군이 부산까지 나가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 보급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명은 계속 여진과 싸우며 자신들의 최정예가 된 요동군 4만 명을 파병하기로 합니다. 요동은 이성량의 아들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하고 수군의 보급이 없는 일본군의 후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양암 벽제관에서 조명연합군이 패퇴하고 반격해오는 일본군은 행주에서 조명연합군이 재반격해냅니다. 한양의 일본군은 강화협상을 요청하고 명이 이를 받아들여 해안의 성전까지 안전하게 후퇴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강화협상을 깨고 전라도로 가는 요충진, 진주성을 학살합니다. 여진 쪽에서는 건주 여진이 너무 성장해 명과의 교역권도 점점 독점해 나가자 해서 여진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누르하치는 이들을 막아내고 창백 여진까지 합병하며 건주 여진을 만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화협상은 결렬되고 일본은 다시 상륙합니다. 원균의 모함에 의해 이순신이 파직되고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됩니다. 일본은 임진년을 교훈삼아 이번엔 전라도부터 확실히 공략하기로 합니다. 남원성과 전주성이 떨어지고 직산에서 양측이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이 단 한 척의 배로 30여 척을 무찌르자 일본은 전쟁 전체를 포기하고 해안의 성을 다시 후퇴합니다. 다시 공수가 바뀌어 울산, 사천, 순천의 외성에 대한 공방전이 이뤄집니다. 이순신이 퇴각하는 고니시와 시마즈군의 대부분을 수몰시키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진 내에서는 혼인동맹들이 맺어지고 누르하치는 가족을 억압했던 해서 여진의 하다족을 흡수하면서 서륙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리한 야욕으로 무의미한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명분을 잃지 않는 조용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오신기요로 누르하치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역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